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최민철입니다. 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정책연구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정책을 연구하고 있고 AI는 산업혁신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같은 정책연구자의 소임이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필요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K-인더스트리의 AI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이러한 고민하에서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여러 연구과제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기술, 그리고 앞서 두 분의 연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머신러닝에 기반한 예측, 그리고 나아가서 의사결정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는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범용 기술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논의가 이미 이제 학술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봤을 때 범용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범용, 널리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 쓰임새가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범용성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에 대한 잠재성입니다. 그 자체로서 뭔가 더 연구할 게 있고 더 발전할 게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 아시다시피 명실상부 AI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고 이미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연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런 범용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 응용되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ICT나 금융업은 물론 저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도 이미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만 저는 산업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AI의 논의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사실 이미 좀 답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AI 도입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연 AI 도입이 바람직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는 AI 도입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사실 저 같은 정책 연구자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산업에 도입되고 확산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산업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고부가가치화되며, 그리고 새로운 혁신들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안보나 헬스케어, 그리고 교육과 같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AI 도입을 확대할 수 있을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기본적으로 편익과 비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AI의 도입 또한 그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AI를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굳이 그러한 AI를 활용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AI 도입에 대한 기대 수익이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정부 입장에서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AI 도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그런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러한 논의에서 먼저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먼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기업활동조사는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을 조사하지만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라 IoT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기업들의 도입 현황들을
도입 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자료는 작년 12월에 발표된 21년도 대상 조사입니다. 아쉽게도 데이터와 현재가 어쩔 수 없는 렉이 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통계에 따르면 그 대상이 13,500여 개의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 인공지능을 기업한 기업은 약 5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전 산업 대비 도입률이 대략 4% 수준이고, 물론 정보통신업이나 금융보험업과 같이 10% 도입률이 10%가 넘는 업종도 있지만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2.6%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는 특히 제조업에서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을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2번을 진행했고,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제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편익 측면입니다. 우선 도입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운영이나 전망 및 예측 분석, 그리고 자료 분류 작업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는 자동화 운영이 가장 주된 기능이고, 업종별로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보다는 예측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도입한 기업은 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 AI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류 관리나 경영 관리 등의 다양한 부문에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이런 구체적인 분야는 당연하게도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공정의 자동화 이쪽에 이제 중심이 맞춰져 있고, 보건업 쪽에서는 신약 개발에도 활용하는 등 이렇게 업종별로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생성형 AI가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이렇게 뭔가 핫한 주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생성형 AI에 대한 거는 맥킨지 보고서를 조금 더 참고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북미, 아태, 그리고 유럽 등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히 생성형 AI 중심의 이제 실태 조사를 했고, 여기서도 보시면 물론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가 조금 더 앞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들은 AI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이나 자금, 그리고 필수 기술 요소 확보,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53% 수준의 이제 기업의 전문 인력 고용의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이제 기업들이 흔히 이제 고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업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을 때도 기업의 규모와 큰 상관없이 이러한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의 애로사항으로는 AI 사용을 위한 자금 마련, 그리고 기술적 요소 부족, 기존 직원의 교육 훈련 등의 애로사항이 존재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자금 마련 애로사항은 250인 미만, 특히 사실 저희가 이제 250인으로 잡은 이유는 국제 협력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250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소기업 기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집단에서 특히 이러한 자금 마련의 애로사항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는 수요처 부족이나 학습 데이터 부족 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진행했던 2차례의 실태조사 외에도 KDI나 키스디 같은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도 같고,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입니다. 가장 올해 발간된 작년도 조사에 따르면, 기타는 사실 이제 주관식 답변이라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외부인이 알기는 힘들고, 그걸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인력계 문제가 가장 큰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력, 기업들이 필요하지만 뽑지 못하고 있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은 다양한 기술 분야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모델 개발, 즉 말 그대로 그냥 그 핵심 분야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료 수집 시각화나
검증 분야, 생산 모델 적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내부 장비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 부족 등이 주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기업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부 장비 인프라 부족 문제는 250인 미만 기업, 즉 상대적인 소규모 기업에서는 5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좀 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내부 장비 인프라 부족 문제와 대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 부족의 애로사항은 250인 미만 기업이든 그 이상 기업이든 비슷한 수치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적절한 소프트웨어 부재, 낮은 데이터 품질, 이러한 이제 애로사항도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내부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조직 역량 부족과 투자 대비 낮은 수익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결국에 그 AI 도입의 편익 문제인데요. 그 편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문제는 250인 미만 기업들 사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고, 그 외에 경영진의 역량이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문화적 환경 등의 애로사항이 확인됩니다. 애로사항 중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적으로는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과 제도적인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의 조사가 코로나가 한창 이제 코로나 시국일 때 진행을 했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좀 더 유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와 별개의 연구에서 보통 그 많은 연구들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비대면 사회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촉발되었다, 약간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시장 불확실성이라는 그 효과 때문에 오히려 저해된 측면도 있다, 이 양쪽 모든 측면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 문제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료 사용에 관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시장의 경직성, 이런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기업은 AI 도입과 관련된 편익과 비용 모든 측면에 있어서 복합적인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들은 투자와 지출 활용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못한 기업들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설문조사에 한 기업의 85% 이상이 운영 방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AI의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개입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AI 도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는 맨 먼저 말씀드렸던 전문 인력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석사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핵심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국내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인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러한 AI 부족 문제가 우리 한국에서만 국한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왼쪽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맥킨지 조사이고, 전 세계에 걸친 기업들이 여전히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AI 부문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른쪽 기사는 이러한 이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서 심지어 상당히 매우 높은 그런 연봉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야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겪고 있는 AI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전문 인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이 필요한 인력이 단기간 교육 훈련보다는
장기간 단연간 고등 교육을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교육 정책의 디테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정부가 AI 대학원과 같은 그런 정부가 우리의 토종 인력들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방향 자체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 인력들을 길러내서 활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많은 특히 기업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AI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역량을 새로이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 것으로 별도의 조사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해당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런 이제 자기 개발, 특히 새로운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 부족 문제입니다. 내부 환경 개선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있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세제 감면 혜택 등의 다양한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AI 수요 기업에 대한 AI 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직접적인 자금의 지원은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지속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자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장비, 인프라나 축적 데이터 등의 문제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이제 자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제 후술하겠지만 공공 데이터 개방과 같은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병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부는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전국 연구개발 투자를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AI가 필수 기반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산업 응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부에서는 올 4월에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I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능형 로봇이라는 형태로, 즉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특화된 그런 AI 기술에 대해서 지원할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가 AI의 연구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기조이고, 이러한 기조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특히 AI 도입 활용, 또 나아가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그런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AI 혁신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외부 환경 및 제도적 기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은 애초에 이제 투자 유인 자체가 적어서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혁신 정책의 수단은 조세 감면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조세 감면입니다. 지금 조특법에서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일반 기술보다는 좀 더 큰 이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과학기술 기본 계획상 국가 전략 기술, 그 국가 전략 기술과 조특법상 국가 전략 기술의 미스매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나 규제 개선 관련된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가 의견 중에 하나가 그런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 세액 공제 혜택 범위를 좀 더 확대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조세 지원의 확대가 결국에는 투자 대비 낮은 수익률, 그리고
높은 시장 불확실성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 공공 데이터 개방,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연계 등의 다양한 이제 인프라적인 지원이 당연히 이제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기반입니다. 사실 2019년 말에 AI 국가 전략이 발표되고 바로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 AI 법제 정비 로드맵 2.0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결국에는 AI 도입, 산업 내 AI 도입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러 업종 중에서도 제조업의 AI 도입률이 특히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이런 이제 소수의 AI를 도입한 또는 활용하는 제조업들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74.5%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조 공정 데이터라는 상당히 민감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한 자원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러한 솔루션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업종의 기반 지식이 충분히 이제 쌓여야 되고, 그것과 이제 AI 기술의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이제 구체적인 그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개방적으로 혁신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현실인데, 문제점은 이들의 그 적용 수준을 설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업연구원에서 작년에 진행했던 산업인공지능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활용하기 위한 AI 기술 자체도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정보통신업에서 만든 기술의 경쟁력이 더 높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의 AI 역량 자체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개방형 혁신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특히 국내 제조업은 개방형 혁신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힘듭니다. 요즘 R&D 정책 관련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R&D 국제협력입니다. 어제자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그리고 산업기술 국제협력이라는 그런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을 지금 마련한다라는 기사를 바로 어제 아주 따끈따끈하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제조업의 AI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공정 역량과 미국과 같은 이제 주요국의 디지털 기술의 역량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국제협력이라면 충분히 우리의 AI 역량을, 제조 AI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내부의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AI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AI 그리고 ESG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형 혁신 자체를 이제 장려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다른 인력 문제와 그리고 자금 그리고 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움직임과 결합이 되어야 결국에 우리가 산업 내 AI 도입을 확대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